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로수와 연식 둘 중에 고르라면 어느 쪽을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10년간 제가 이제 매입과 판매를 했는데요. 2012년부터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확고한 상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겪어보셨던 어른들의 이야기, 상식이죠. 과거에는 부식이 심한 차가 많았습니다. 부식을 방지해주는 방청이 좀 잘 될 때는 2005년부터 2008년 이 정도 기점으로 모델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강화가 각각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부식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NF 소나타, 그리고 그 전에 뉴이프 소나타도 부식이 심했고, 그 다음에 뉴그랜저 XG, 그랜저 XG, 티즈 그랜저 이런 차들, 당시에 현대 기아차는 대부분 부식이 심한 경우가 좀 많아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라즈 XG, 액티언 등에서 쌍용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욕을 하도 먹어서인지, 그리고 적어도 부식만큼은 과거에 비해 상품성이 두드러지게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에 부식으로 욕을 하도 먹어서인지 강성과 부식에 대해서 15년 전 모델이 다르고 10년 전 모델이 다릅니다. 글로벌 해외 자동차 제조사를 따라가고 넘기 위한 발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키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시세가 저렴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키로수가 많은데 가격이 비싸면 절대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키로수가 많은 차가 접근성이 좋은데요. 주위를 돌아보면 지인의 차가 키로수가 많은 차가 그 키로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신 과정이 있었는지, 중간에 수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라는 질문에 많이 들어간다, 그분께서 타고 계신 분께서 짜증날 때가 많다라고 쉽게 지인분께서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절히 관리를 해주시는 습관이 배어 있으신 분의 차량일지도 모르고 이미 꾸준히 들어가는 수리비에 적응이 되어 있으신 분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남인 지인분께 본인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저렴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내용은 어쩌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샀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샀다라고 그 차를 타시는 분께서 굳이 본인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떠나서 적어도 저는 중고차 매입과 판매를 횟수로 10년간 근무를 한 사람 입장으로서 확률로 보자는 겁니다. 키로수가 많은 차는 확실히 시트 컨디션이며 내연기관, 엔진, 미션, 버튼 하나까지도 상품성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키로수가 짧으면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할 확률이 경험상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키로수가 많은 차는 결론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차를 본인이 구매하시려고 하는 의의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좋은 면만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 많은 차가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리비의 확률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인분께서 타신 관리가 잘 된 그 차를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를, 남이 어떻게 타는지 모르는 그 차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좋은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되도록 연식의 비중을 둬서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를 구매하고 싶은 심리가 수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유튜브에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영상 업로드하는 사람 의도대로만 영상이 업로드되고 좋은 차만 좋은 것만 이제 보여드리고 댓글도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안 좋은 댓글은 지우고 오직 좋아요, 싫어요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믿음으로 잘못된 구매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중고차는 안전을 담보로 가장 이룰 만한 가능성을 하나하나 예산에 맞게 더해서 알맞는 모델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인식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좀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하시기 위해서 키로수를 높은 차를 고르고 옵션을 하나하나 더 고르고 사고 유무를 약간 포기하고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산은 빠듯한데 구형은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싸고 좋은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발상의 전환으로 키로수가 높은 차보다는 좀 낮은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에 한
5,000km 정도를 곱하시면 일반적인 평균 키로수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km, 10만 km, 그리고 15만 km의 상태는 각각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10만 km쯤이면은 갈아줘야 되는 부품이 좀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닐 건데요. 좋은 쪽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15만 km보다는 10만 km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제 경험상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매우 짧으면 항상 좋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정답이 없는 중고차, 저렴한 쪽은 선택이 빠르고 비싼 쪽은 느리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저의 10년 동안 지켜본 우선순위에 대해 키로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키로수입니다.